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르면 8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안보포럼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은 원자로 독자 설계와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건조를 국책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 외교를 펼치면 8에서 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핵잠수함 6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핵잠수함 6척, 디젤 잠수함 18척을 합해 최소 24척 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 지원함을 별도로 2척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수함 6척을 보유할 경우 평상시 3척을 동해와 남해 해상작전의 전력 임무에 투입하고 2척은 정비, 수리를 받도록 하며 나머지 1척은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국장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데 국제법적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피하며 상용으로 거래되는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재진 국방과학연구소 유기술연구본부 2부장은 발제문에서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개발 역사와 경험이 짧고 스텔스 핵심 요소와 재료 기술이 부족하다며 독창적 함정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항모, 핵잠수함 도입한다. 5년간 국방 예산 300조 원. 미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에 담긴 핵심이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를 위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위협적인 북한보다 주변국을 더 의식한 군사력 설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00조 7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한 해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는다. 같은 기간 무기를 사들이는 전력 증강비만 100조 1000억 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 계획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 국방 백서에서 북한 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함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중 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에 36억 달러를 투자한다. 중국은 신종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1조 286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적이 공격에 앞서 적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태평양에 인접한 호주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의 국방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2021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방중기 계획까지만 하더라도 다목적 대형 수송함으로 불렸던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항모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 톤급이다.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태우고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처럼 상륙 능력보다는 항공기 운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항모를 설계하기 위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은 수직이 착륙기인 F-35B 20대를 사오고 3차 사업으로 F-35E 20대를 더 구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F-35B도 소속은 공군으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경항모 호위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한국형 이지스라고 불리는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4,000톤의 추진 방식이 원자력이라는 게 해군 내부의 중론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프랑스의 4,700톤급 핵잠을 모델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국산 소형 원자로를 싣는다면 30에서 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사일 전력도 증강하기로 했다. 2톤 규모의 탄두를 갖춘 현무-4 등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고 투발 수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다양한 투발 수단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것과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 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는 현행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주변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핵잠수함의 핵연료 문제도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라면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엮어 협상하면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본을 잠재 적국으로 삼는데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서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라고 강조해도 북한은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관영 매체를 동원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적호와 앞서 쏘아올리는 바닷속 독침. 5년 내 한 핵잠수함 개발.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장보고 3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밝혔다.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톤급 장보고 3은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주역은?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단두 곳뿐이다. 힌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를 낸 2019년도 원자력 융복합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에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해양, 해저 탐사 선용 원자력 전력원 우주 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 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 석좌 교수가 단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핵추진 잠수함,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원밖에 없다. 우리 것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개통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원자로의 증기 터빈이 1분에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우리 것은 1분에 12000rpm으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소음이 커서 민수용이라면 몰라도 군사용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 4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납비스무스형 원자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박과 수명과 같기 때문에 연료를 한 번 주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물을 냉각제로 쓰는 기존 3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봉인돼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선박용 원자로 개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자면 우선 2022년까지는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이다. 아직 계획안 차원이긴 하지만 이후 2028년까지 쇄빙선 사업을 위한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쇠빙선 또는 수만티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 상선용 동력원으로 원자로를 쓸 수 있다. 원자력 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개발할 경우의 단점은 뭘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자유로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하더라도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잠수함을 절반으로 잘라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부두까지 갖춰야 한다. 갑경수로형이라 추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도 커진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부리는 소련. 교수님께선 원래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도 관여했다고 들었다. 와전된 거다. 나는 시종일관 민수용 원자로 개발 연구에만 주력해왔다. 내가 러시아의 나피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한 원로 과학자와 교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과학자가 옛 소련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념 설계도를 입수했는데 이게 나피스무스 원자로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과학자와 도움을 주고받긴 했다. 이후 국내 핵추진 잠수함 연구는 나피스무스가 아닌 경수로용